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SBS인데요.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어, 뭐 출시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방영이 됐는데 어, 테마주가 있었죠, 몇 개.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하고 여기는 이제 뭐 기술 기업인데 급락을 했는데 뭐 평가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뭐 외신 평가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했거든요. 평가가 좋든 나쁘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뭐 이걸로 이제 구독자가 가입을 했고 또 구독 해지를 안 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뭐 3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SBS가 동반 급락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왜 급락을 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이게 급락을 하면서 따라 급락한 거였어요, 보니까. 근데 오징어 게임 제작사도 아니고 뭐 이정재 씨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다른 배우들과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매수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스럽죠. 스퀴드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모든 국가에서 어제 기준으로 1등을 했고 1등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홍보를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 정도로 홍보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넷플릭스와 SBS가 뭔 관계냐 이제 얼마 전에 공시가 났었죠. 저도 장중에 봤는데 넷플릭스와 손잡은 SBS.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SBS의 웬만한 방송이 다 방영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도 드라마가 이제 선택적으로 방영이 됐었죠.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은 못 받았지만 그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처럼 그 넷플릭스가 투자를 한 건 아니었지만 판매를 가끔씩 한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그러니까 웨이브를 버리고 넷플릭스로 간 거죠. 그래서 뭐 교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큐멘터리나 뭐 예능, 뭐 런닝맨이 대표적이죠, SBS는. 그래서 장르까지 확대됐고, 그래서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되는 거고요. 6년간이에요, 무려. SBS가 드라마가 뭐 예능도 그렇고, 뭐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약 시작일부터 신규 방영 콘텐츠 일부 국내 공급,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부 해외 공급. 근데 이게 크죠. 만약에 히트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좋죠. 이런 거는 그 구작 라이브러리 이제 옛날 거는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BS 입장에서는 세배나 이제 거의 세배나 가입자가 많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한 거고 또 신규 투자도 유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확실하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에 이제 자본을 대는 거겠죠. 뭐
리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장을 해주겠죠. 마진율 같은 거를. 그 대신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처럼 히트 쳤을 때 뭐 런닝 개런티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IP가 없으니까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양날의 검이죠. 투자를 많이 했는데 히트를 못 치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적당히 투자했는데 대박 치면 아까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광고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국내를 일단 보면 티핑 쿠팡, 티빙 쿠팡 2강 체제고 웨이브가 밀려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한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디즈니가 막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있고 지금은 사실상 이제 독주하는 상황이고 OTT가 에는 사실 경쟁사가 없고 유튜브가 사실 경쟁자예요. 저도 이제 그 그런 또 시청 습관을 보면 유튜브에 계속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유용한 것도 많고 그래서 넷플릭스의 유일한 경쟁자는 지금 유튜브인 상황이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네이버 멤버십으로 좀 싸게 볼 수 있죠. 몇백 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역대급 계약 체결이라는 이제 평가고 광고 업황의 특별한 회복이 없이도 광고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2027년 내 영업이익 1000억 이게 크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시총이 얼마나 돼야 되냐 이거죠. 광고 업황이 또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1000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제시를 하는 거는 아 이거 제가 쓰질 않았네. 이제 하나증권 건데 어,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제 보다는 약간 할인해서 20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1.5조 원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몇 년 지나야지 되겠죠. 올해는 다 갔고 내년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2027년에 영업이익 1000억, 광고가 좋으면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종전의 최고 영업이익은 이제 코로나 반사 수혜가 있었던 때였는데 이때 영업 마진이 한 15%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갔었어요. 그래서 1856억.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멀티플도 확장되는 상황이다. 당장 1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상한가 두 방 쳤다가 급락했는데 이거는 굉장한 매수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BS 임원진에서 파격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뭐 6년이고 금액 비공개고 웨이브 구독자 수가 425만 명인데 MAU가요 매달 이제 시청자가 근데 넷플릭스는 1160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배죠. 그래서 해당 웨이브하고는 400억이었는데 연평균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6년간 그러니까 46에 2400억인데 넷플릭스보다 웨이브보다는 더 받을 거니까 이제 3000억 매출이 추가되는 거로 본 거고 해외 공급 부분은 이제 디즈니하고 연 3편인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예능과 교양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빠르게 봐야죠. 1.5배속으로 1000억 원 혹은 그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20%의 리쿰률 그러니까 200억 내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면 합하면 6년간 매출 1조, 영업이익 증분은 400억, 500억 증분이요. 그래서 중소형사한테
한테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IP가 이쪽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웨이브 매출을 넷플릭스 대체한다. 해외 매출이 추가된다. 연간 영업이익 증가분 400억, 500억. 엄청나죠? 그래서 1990년부터 방송사라는 게 이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광고 수익으로 이제 먹고 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광고 수익이었는데 2010년부터 사업 수익으로 바뀌었고요. 뭐 그때 이제 SBS 콘텐츠 허브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방송사 주가는 내려갔고, 근데 이제 제작 수익,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광고 플러스, 그러니까 근데 TV 광고라는 게 내리막세니까 저도 TV를 이제 거의 안 보고 TV 드라마를 TV로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멀티플 확장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투상 연속 상한가를 쳤는데 고점에서 지금 24%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테마로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이제 파격적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펀더멘털 상으로 대형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1분기부터 25년 1분기부터 실적 가능성이 높은데 오징어 게임 테마주와 함께 동반 급락을 했다. 그러면 야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업 개요는 방송사죠. 그냥 광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라디오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있죠. 사업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콘텐츠 유통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외에 판매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팔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를. 비디오 시절에. 너무 옛날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제 회사가 이제 광고 사업도 물론 매출도 꽤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침체되는 게 코로나 이펙트 후에 코로나 반사 수혜 후에 고금리로 경기 침체, 내수 부진.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업황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월에 스튜디오 S 이게 이제 IPO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제작하는 회사고 컨텐츠 허브는 유통이죠. 컨텐츠를. 근데 이제 합병을 드디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모회사인 태영건설 갖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정부한테 뭐 돈만 바라고 이제 아무것도 하질 않아갖고 문제가 됐었죠. 사제 출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워크아웃을 가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최대 주주는 TY 홀딩스가 36.3% 갖고 있는데 TY 홀딩스는 윤석민 회장이 이제 지배하고 있고 창업자의 이제 2세죠. 그래서 지상파 광고가 28% 3분기까지 프로그램 판매 등 기타 이제 이게 70% 가까이 되고 근데 약간은 사실 이제 비율이 왜곡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광고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업 수익이라는 게 뭐냐 콘텐츠 제작과 유통 사업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22년, 23년, 24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게 광고 파란 게 사업 쪽이 계속 높았죠 더. 그러니까 이미 회사는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쪽으로 이미 뷰가 바뀌었고 사업 쪽이 더 비중이 높았어요. 57%, 58%. 올해는 이제 광고가 부진하면서 더 높죠. 그리고 광고 시장은 GDP 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광고 쪽이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12월에 또 계엄령 선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갖고 지금 계속 탄핵이 또 계속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경제부총리도 또 탄핵한다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내년에도 내수가 쉽지 않아 보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막 엄청난 이제 실적 기록을 했죠. 매출이 계속 늘다가 17년도에 역성장했고 19년도에 역성장했는데 뭐 영업이익률이 낮고 그럭저럭 했다가 코로나 때 영업이익률이 8.7% 갑자기 6배 넘게 급등했고 21년도에 또 2배 넘게 영업이익률이 16% 15.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22년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뭐 TV를 많이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TV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그랬겠죠. 그 당시에 또 뭐 22년 4월 기사인데 21년도에 중간 광고 규제 완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중간 뭐 TV 보다가 중간 광고가 들어왔죠. 그 당시에 도쿄 올림픽도 있었고 뭐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올해 실적은 1Q와 3Q가 적자인데 광고가 부진하고 3Q는 올림픽 관련 비용 그 올림픽에 흥행을 했다고 그래요. 예상 외로. 저는 이제 아예 보질 않았는데 근데 이제 흥행을 했는데 왜 비용이 그렇게 들었냐. 그 계약을 올림픽 전에 체결했는데 올림픽에 인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흥행할지 모르고서 이제 뭐 계약할 때 이제 그렇게 세게 부르지를 못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적자예요. 매출은 12%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78억 적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제 시총이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1.3조인데 4,026억. 매출은 더 큰데 얘네는 이제 적자는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편이고 SBS보다 컨텐츠 기업이죠. 어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도 얘도 많이 안 좋, 이 증가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이 그냥 어닝 쇼크 수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그래서 절반은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고 넷플릭스와 비교를 해봤는데 뭐 5년 되면 더 크게 차이가 날 거고 최근 1년을 보면 이게 넷플릭스예요. 그 코로나 이펙트가 대형 미디어 SBS도 있었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컨텐츠 판매니까. 근데 이제 84% 최근 1년이. 근데 SBS 대형 미디어도 그때 그 당시에 5배 넘게 올랐단 말이죠. 최저점 대비하면 한 10배 넘게 올랐고 근데 가능한 매수 주가에서도 5배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 반사 수혜 후에 이제 다 기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신고가다. 왜냐면 경쟁자가 다 경쟁자를 압살을 한 거죠. 막 투자를 했는데도 OTT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어 뭐 패러마운트나 HBO나 HBO 드라마가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자사 OTT에서 방영을 물론 하지만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넷플릭스에 파는 걸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이게 시총이에요. 완전히 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주가가 올타임 하이예요. 21년도에 최고 실적 기록 후에 22년이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첫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렇게 증가했지만 이렇게 꺾였죠 한번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팍 치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빌 에커먼도 뭐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당일에 선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글로벌 큰 손도 실패를 한다. 개인의
나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따라하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잘 아는 분야라면. 그래서 23년에 매출 영업이익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근데 올해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거예요. 3분기까지 매출이 15.5% 증가, 영업이익은 49.2% 증가. 미쳤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22년도에 줄었지만 이제 23년도에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6%가 넘게 늘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요약 및 투자 전략을 해보면 오징어 게임 2로 뉴스에 팔았는데 왜 떨어졌냐 이거죠. 얘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매수 기회다. 그 실적 개선이 확실하고 그러면 멀티플 확장 가능성도 있다. 컨텐츠 기업으로 재평가. 그리고 SBS 적정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 35,800원. 이게 시총 6,600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시총의 2분의 1이거든요. 최소 절반은 가야 되지 않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뭐 최소 1조를 보고 1.5조까지도 본다. 이제 이거는 좀 기간을 길게 놓고 본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간으로 봐도 6개월 내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장세와 관계없이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6개월로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뭐 어려운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시총 1조 이상 하나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제시를 했고 그리고 외국은 지분율이 제로예요. 그 지상파 방송국은 외국인 지분 투자 전면 금지라는 그 법이 있어갖고 SBS, KNN, TBC가 모두 이렇거든요. 이제 상장 기업 중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듣기만 해도 화가 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거와 별개로 저는 상승 여력이 65% 이상은 있다. 최소. 그래서 뭐 좋게 보고 있고 충분히 지금 이제 장세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국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장세와 무관하게 이 최소 이제 35,800원 이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